현재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최고가 대비 반토막 수준이 난 아파트부터 30% 이상 하락한 아파트는 이제 차고 넘칩니다. 심지어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의 입지가 좋은 아파트도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각종 뉴스나 유튜브 컨텐츠에서도 아파트 폭락에 관한 컨텐츠를 많이 다루고 있어서 잘 아실 겁니다. 이런 폭락 소식들을 접하면서 무주택자분들은 집을 안 샀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시고 작년에 무리해서 집을 산 사람들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대해 무관심해지거나 다시는 아파트 투자를 안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을 해서는 결국 자본주의 세상에서 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땅값이 안 오른 적이 있었나요? 건설 자재비, 인건비, 건설비가 안 오른 적이 있었나요? 우리나라 토지의 공시지가를 보면 심지어 처음 들어보는 시골의 공시지가도 우상향 해왔습니다. 시멘트값, 철근값, 공사 인력비까지 몇 년 전 대비 폭등해왔었고요. 지금 부동산 상황이 안 좋고 위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위기는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금의 가격은 추억이 되고 그때 살 걸 하는 아쉬움이 남겠죠. 저는 지금 부동산 투자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충분히 저렴해진 아파트들부터 저렴해지고 있는 지역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지역 조사를 하고 시세 조사를 해놔야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6개월 전, 1년 전과는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6개월 전에는 전혀 투자처로 생각하지도 않았던 지역이 이제는 관심 지역이 되었고, 반대로 6개월 전에는 투자처로 생각하던 지역이 이제는 관심 지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만큼 아파트 시세에 변화가 정말 많이 생겼다는 뜻인데요. 가격이 급락한 지역은 투자처로 다시 생각하고 있고, 가격이 많이 안 떨어진 지역은 이제 상대적으로 덜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앞으로 투자 방향 또한 변경이 되었고, 이에 대해 구독자분들에게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6개월 전, 1년 전 투자 방향은 비규제 지역 아파트에 투자하자는 주의였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은 인구수 50만 이하의 중소도시였는데요. 제가 비규제 지역에 투자하라고 한 가장 큰 이유는 아직 안 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대로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의 지역은 이미 가격이 올라서 비싸기 때문에 투자처로 생각을 하지 않았었고요. 규제 지역의 경우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겁니다. 웬만한 아파트는 2, 3년 만에 2배 가까이 올랐었는데요. 저는 이 가격 상승이 조금은 비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많이 오른 만큼 떨어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특히 인천의 경우 2021년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었는데 현재는 가장 큰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금리 인상 등의 영향도 있겠지만 지금 가격이 하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투자는 잃지 않는 투자가 가장 중요한데 이미 급등한 곳의 경우 이럴 확률이 큽니다. 그 당시에는 사자마자 몇천만 원이 오르고 다들 환희에 차서 이런 걱정을 하기 힘들었겠지만요. 저는 심플하게 많이 오른 곳보다는 아직 오르지 않아서 다음 오를 차례인 비규제 지역의 중소도시를 투자처로 추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수도권 광역시 등의 규제 지역은 30% 이상 하락해서 10억짜리 아파트가 7억이 되는 일이 많아졌죠. 반대로 비규제 지역이 아직 오르지 않은 아파트는 3, 4억 수준에서 10%인 4천만원가량 떨어진 상태입니다. 인천 청라의 제일풍경채 2차 아파트는 9억 4천에서 5억 중반으로 약 4억이 하락했는데 반해 제가 추천했던 당진의 수청지구 아파트는 프리미엄 4천만원에서 1천만원 정도로 3천만원가량 하락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추천했던 지역들도 떨어진다고 욕하실 수도 있지만 서울 강남 상구의 아파트 가격도 떨어지는데 지방의 중소도시 또한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도권, 광역시 등의 규제 지역의 하락률보다는 훨씬 적고 그 금액도 작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진 않습니다. 만약 수도권에 투자해서 4억이 하락했다면 버티기 힘들겠지만 지방 중소도시에 투자해서 3천만원 정도 하락한 건 상대적으로 덜 힘듭니다. 오른 게 없는 만큼 떨어질 때도 더 적게 떨어지는 거죠. 갑자기 뭔가 해명하는 것처럼 됐는데 다시 돌아와서 그럼 앞으로 투자 방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상황을 부정하고 걱정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정확한 팩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전국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는 점, 그중 많이 올랐던 아파트는 그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있다는 점, 금리 인상으로 전세가가 내려가면서 매매가도 같이 끌어내린다는 점, 특히 입주 물량까지 많은 지역이 더 하락하고 있다는 점, 이렇게 현재 상황의 팩트를 분석할 수 있는데요. 그럼 저는 여기서 두 가지 방향으로 투자 방향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의 비규제 지역 저평가 아파트 중 더 저렴해진 아파트에 투자한다. 두 번째로는 지금 가격도 많이 하락하고 입주 물량까지 겹쳐서 더 저렴해진 아파트에 투자한다.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투자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격이 많이 하락하는 지역이 점점 더 생겨나고 있죠.
1년 전만 해도 첫 번째 투자 방향인 아직 안 오른 저평가된 지방의 중소도시 말고는 투자처가 딱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점점 더 좋은 입지의 아파트들이 좋은 가격대로 들어서고 있는데요. 제 생각엔 앞으로 1년간 다시 아파트 투자로 부자가 될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저는 지금 매일 지역과 시세를 분석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저는 다주택자이지만 오히려 이 상황이 반갑기도 합니다. 저의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더 좋은 자산을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이 더 큽니다. 영상의 분량상 다 이야기하지는 못하지만 간단히 제가 관심 갖는 지역을 말씀드리자면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입주 물량까지 겹치는 지역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제가 항상 말하듯이 위기인 곳에 기회가 있습니다. 지역을 말해보자면 인천, 인천 근접 도시, 대구, 포항, 양주, 수원, 성남 등이 있을 것 같네요. 1년 전만 하더라도 전혀 투자 대상인 지역이 아니었는데 최근 가격이 급락하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이 중 입지가 좋은데 가격이 더 많이 눌린 곳, 그런 곳들을 찾으면 되겠죠. 또한 지방의 중소도시 중에서도 투자처로 좋은 도시가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들은 상생 타이밍에 부동산 하락장이 와서 같이 하락하고 있는 곳들인데요. 거주 환경도 괜찮고 아파트도 신축인데 정말 저렴한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33평 신축 아파트가 2억 후반이라면 정말 저렴하지 않나요? 가격 자체가 저렴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가격으로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방의 중소도시 아파트는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수급만 좋아지면 오릅니다. 심지어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지역의 아파트도 2배 이상이 오르기도 한 것을 역사가 보여줍니다. 그냥 제가 호갱노노에서 랜덤으로 한 아파트의 시세를 찍어봤는데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지역의 아파트 또한 시간이 지나면 결국 오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좀 더 입지가 좋고 저렴해서 더 오를 아파트를 찾아야겠죠. 이렇게 저는 6개월 전까지는 아직 오르지 않은 비규제 지역을 투자처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방향이 달라졌는데요. 가격이 급락한 지역의 아파트, 그리고 원래 저평가였는데 지금 더 가격이 저렴해진 아파트, 이렇게 두 방향으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중 가격이 급락한 지역이 점점 더 생기고 있어서 더 좋은 투자처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물론 이 모든 건 충분한 공부를 통해 확신을 얻은 상태에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더 안 좋은 소식이 들릴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내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했다면 1년, 2년, 침체기가 지속될 때마다 버티기가 힘들 겁니다. 하지만 내가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한다면 몇 년 침체기가 지속돼도 버틸 수 있고 결국 자산은 상승하겠죠.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고 떠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구독자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멘탈을 붙잡고 시장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도 계속 유튜브로 더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상승장의 중후반부인 2019년도부터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앞에 서울 수도권의 엄청난 상승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락기로 접어들었다는 뜻은 다음 상승기가 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부동산 하락률이 크고 길면 상승률은 더 큽니다. 산이 높을수록 골이 깊다고 하잖아요. 작년과 재작년에도 상승률이 워낙 컸기 때문에 지금 하락률도 큰 겁니다. 자고 일어나면 몇천만 원씩 상승하는 말도 안 되는 상승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폭락도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과 같이 하락이 크면 클수록 다음 상승장에는 더 많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상승장을 잡기 위해서 지금 오히려 부동산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승장이 왔을 때 그 기회를 잡는 사람과 못 잡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날 것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는 사람과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의 자산 차이는 5배, 10배까지도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역사는 반복되어 왔습니다. 상승기가 있으면 하락기가 있고 또 하락기가 지나면 상승장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상승이 크면 클수록 하락도 크고 하락이 크면 클수록 상승도 컸습니다. 그리고 물가는 계속 오르기 때문에 땅값과 아파트 자산의 가격도 우상향해왔죠. 지금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 부동산이 폭등할 때는 무주택자들도 관심을 갖던 때와는 반대의 상황입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상황과 반대로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갈 때 같이 떠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몰려들 때 같이 몰려드는 게 아닌 사람들이 떠나갈 때 오히려 관심을 가져야 하고 사람들이 몰려들 때 탈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으니 이제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러면 다음 상승 사이클을 잡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건 무엇일까요? 오늘은 다음 아파트 상승장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 준비해야 할 3가지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다음 상승장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첫 번째는 꾸준한 관심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꾸준히 관심을 갖는 게 가장 어려우면서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계속 관심을 갖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부동산 가격이 바닥일 때와 무릎 아래일 때는 조용히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관심을 갖지 않던 나에게 부동산 투자 이야기가 들리고 내가 관심을 가질 때쯤은 허리 이상 왔을 때겠죠.
지금 상황은 하락으로 전환이 되었고 오르는 곳이 없어서 재미가 없습니다. 투자를 해도 바로 오르는 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 재미가 없죠. 주식을 하더라도 사자마자 바로 오르는 게 눈에 보여야 재미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내가 투자한 아파트가 바로바로 올라야 더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침체기가 1년, 2년 지속될수록 더 재미가 없어지고 사람들은 떠나갈 것입니다. 몇 년을 못 참고 떠나간 사람들은 다음 상승장에 올라타지 못할 가능성이 크겠죠. 반면 하락기가 오더라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이 바닥을 찍는 순간에도 시장을 떠나지 않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는 신호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유튜브 영상으로 올린 게 있는데 영상 마지막에 연결해 드릴 테니 이 영상 다 보시고 꼭 봐주세요. 간단히 아파트 가격이 바닥을 찍는 시점을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부동산 규제 정책이 다 풀리고 혜택까지 주는 시점, 두 번째로 모두가 관심을 갖지 않고 시장을 떠날 때, 세 번째로 전세가율이 이전 최고점 수준으로 올라갈 때입니다.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는 신호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부동산에 관심을 놓지 않고 계속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승장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두 번째는 시드머니입니다. 투자를 하려면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주식과 다르게 더 큰 금액이 필요합니다. 그 금액은 최소 4천만 원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분양권을 계약한다고 하더라도 4억 분양가의 10%인 4천만 원은 있어야 하고 갭 투자를 해도 넉넉 잡아 4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품성이 좋지 않아서 매매 가격이 낮은 물건들은 갭이 더 적겠지만 이런 아파트들은 잘 오르지 않을 수도 있고 난이도도 더 높습니다. 차라리 갭이 조금 더 들더라도 상품성이 좋은 아파트에 투자를 하는 게 초보자 입장에서는 더 낫습니다. 시드머니는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시드머니를 모으는 최적의 시기가 부동산 하락기 또는 심체기이죠. 내가 돈을 모으는 동안 자산이 저렴해지고 있다니 얼마나 좋은가요? 하락기에는 충분히 돈을 모으고 돈을 모았다면 저렴해진 자산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 시기를 정확히 맞출 수는 없을 텐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무릎 아래 정도까지는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무릎 아래를 맞추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상승장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세 번째는 공부인데요. 제가 첫 번째부터 공부를 하라고 하면 바로 뒤로 가기 누르실까봐 마지막에 넣었는데 그래도 중요한 내용이니 계속 들어주세요. 아무리 부동산 시장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돈을 모아놓았더라도 공부가 안 되어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투자를 해서 돈을 잃기 딱 좋은 상태가 관심과 돈만 있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과 실제로 시드머니가 있으면 그 시드머니를 날리기 딱 좋은 상태이죠. 이런 사람들은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누군가에게 의지하려고 합니다. 본인만의 매수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특급 정보를 찾아다니죠. 만약 투자로 빨리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면 그건 거짓일 가능성이 크고 만약 진짜라고 해도 매도를 잘못하거나 결국 욕심으로 무리한 투자를 해서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락장이 왔을 때 관심을 갖고 시드머니를 모으는 동시에 공부도 꼭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뭘 공부해야 하는데 라고 하실까봐 속성으로 핵심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입지를 알아야 합니다. 입지는 가장 좋은 동네는 어디이고 그 다음으로 좋은 동네는 어디인지를 찾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동네는 가장 비싸게 거래가 되었던 곳이라고 심플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입지를 알았다면 그 입지가 가장 좋은 이유에 대해서 찾아보세요. 그 이유로는 학군이 좋아서일 수도 있고 상권이 좋아서일 수도 있고 교통이 좋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답을 알아놓고 해석이 들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쉽습니다. 입지 조사를 했다면 두 번째로 현재 시세를 파악하면 됩니다. 입지 조사를 한 동네의 아파트들의 현재 거래되는 금액과 네이버 부동산 호가를 파악하는 게 현재 시세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세를 파악하다 보면 분명 예전에는 더 입지가 좋은 아파트였는데 입지가 좋지 않은 아파트보다 저렴해졌거나 1급지와 2급지 가격 차이가 1억밖에 안 났는데 2억 차이로 벌어진 것과 같은 상황이 옵니다. 즉 가격이 역전되었거나 더 벌려진 상황이 온 거죠. 이럴 때는 가격 역전 현상이 다시 원래대로 되거나 가격이 벌려진 아파트는 다시 가격이 좁혀질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되겠죠. 2급지 아파트가 1급지 아파트와 가격이 비슷해지면 1급지 아파트에 투자를 해야 하고 1급지 아파트와 2급지 아파트 가격이 1억이 더 벌려지면 2급지 아파트에 투자해야 합니다. 지금 말로만 들으면 조금 막연하고 나중에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확신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꾸준히 시세 조사를 하고 실제로 이런 일들을 겪다 보면 내가 투자를 할 때 더 확신이 있는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지 순위를 파악하고 현재 시세를 파악한다면 부동산 공부의 절반 이상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니고 책도 읽고 유튜브도 보고 강의도 들으면서 장시간 배워나가야겠죠. 현재 대한민국 곳곳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공급 물량까지 많은 곳은 50% 가까이 하락한 곳도 있고 심지어 입지가 좋은 서울의 송파구와 강동구까지도 30%가량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과연 지금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서 앞으로도 더 떨어질까요? 아니면 분위기가 급반전되어 상승으로 전환할까요?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파트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떤 방향인가요? 첫 번째로 앞으로 계속 아파트 가격이 하락해서 일본과 같이 잃어버린 20년이 될 거다라는 게 첫 번째 관점이고, 두 번째로는 그래도 아파트 등의 실물 자산의 가격은 우상향한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요즘 아무리 부동산 폭락 컨텐츠가 많이 나오고 각종 뉴스에서도 공포심을 자극한다 하더라도 제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는 첫 번째와 같은 관점을 가지신 분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주택자분들 중에는 지난 5년간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서 앞으로도 계속 폭락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무주택자라도 집값이 더 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여기서 앞으로도 쭉 하락한다고 생각하면 그 어떠한 자산을 읽을 수도 없습니다. 평생 일만 하며 근로소득만 모으며 살아야겠죠. 다들 아시다시피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근로소득만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기 힘듭니다. 반면 무주택자분들 중에서도 집값이 하락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이러한 시기를 기회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즉 두 번째 관점이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은 우상향한다고 믿는 분들인 거죠. 투자 경험이 없는 분들은 두 번째 관점을 빠르게 세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다음 상승 사이클이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하락이 영원하지 않고 실물 자산은 상승한다는 관점을 꼭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점을 갖추는 게 첫 번째이고 그 이후에 충분히 저평가된 아파트에 투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아파트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조금 실망할 수도 있을 텐데요. 제 답변은 그 누구도 맞출 수 없다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예측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어디에 관심을 갖고 투자해야 할지는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불과 1년 사이에 이렇게까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거란 걸 맞춘 사람이 있나요? 코로나로 인해 유동성이 이렇게 커질지 누가 알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날지 누가 알았고 금리가 이렇게 인상될지는 또 그 누가 예측했을까요? 유동성 확장으로 인해 급격히 올랐던 아파트는 금리가 급격히 인상되어 하락을 가속화시켰습니다. 너무 많이 오른 만큼 떨어지는 건 맞는데 금리가 급속도로 올라서 그 하락을 가속화시켰죠. 지금까지 제가 말한 이런 일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아파트 상황, 더 넓게는 경제 상황에는 변수가 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확히 오를 거다, 내릴 거다라고 말하는 건 2분의 1의 확률에 베팅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확정이 된 요인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전 유튜브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그 요인에는 가격과 입주 물량이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이미 실거래가로 다 나오고 네이버 부동산 호가에도 다 나옵니다. 이 가격이 다른 비슷한 입지의 아파트보다 비싼지 싼지는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현재 그 아파트가 저렴한지 비싼 건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향후 2년간의 입주 물량 또한 알 수 있는데요. 요즘은 어플이 워낙 잘 돼 있어서 클릭 몇 번이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적으면 가격이 덜 떨어지고 가격 방어를 잘 합니다. 반대로 입주 물량이 많으면 가격이 더 떨어지고 가격 방어를 못합니다. 이 원리를 이용하면 앞으로 어디를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을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가격과 입주 물량 이 두 가지는 확정된 요인으로 이를 활용하면 상대적으로 좋은 아파트를 저렴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어떤 종류의 아파트에 기회가 올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지역과 아파트에 대해 언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금 이야기했던 입주 물량과도 이어지는데요. 바로 입주 물량이 폭탄인 지역들입니다. 현재 입주가 폭탄급으로 많은 지역들은 40%, 많게는 50%까지 반토막도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 이러한 상황적인 요인이 없었더라면 그 본질 자체는 그렇게까지 저렴해질 아파트는 아닙니다. 즉 입주 폭탄이라는 상황적인 요소로 인해 저렴해졌다는 뜻으로 이 상황만 해결되면 오를 수 있는 자산인 거죠. 지난 5년간 많이 오른 만큼 많이 하락하듯이 지금도 많이 하락한 지역들은 많이 내린 만큼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전혀 와닿지 않더라도 나중에 이런 지역들이 오르기 시작하면 그때는 또 당연한 현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아파트 역사가 그래왔고 실제로 우리들과 부모님 세대 때도 똑같았잖아요. 그리고 이왕 다음 상승장을 노리는 거면 많이 떨어져서 더 오를 수 있는 자산에 관심을 갖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이런 지역들이 더더욱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주택자, 1주택자 분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다는 뜻인데요. 더 위기인 곳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상승 타이밍에 하락장이 와서 오르지 못한 지역들입니다. 애초에도 저렴했지만 그 가격에서 더 하락해서 더 저렴해진 지역들인데요. 앞으로 이 가격에는 아파트를 짓지 못하고
그 가격의 아파트를 짓는다면 손해인 아파트들도 많습니다. 33평 아파트를 2억 중반에 지을 수 있을까요? 중소도시에서는 2억 중반에 33평 아파트를 살 수 있고 지방의 100만급 도시도 재개발로 2억 중반에 33평 신축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역의 아파트들은 원래 저렴한데 거기에 하락장이 겹쳐서 더 저렴해진 아파트들로 이 가격 이하로 떨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종류 말고도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 저도 매일 공부를 하고 있고 이를 유튜브와 블로그를 통해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부동산 시장을 떠나는 분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과 같이 하락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음 상승은 더욱 클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상승을 누리려면 꾸준히 시장에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지금 관심을 끄고 부동산 시장을 떠난다면 다음 상승 사이클의 막바지에 관심을 갖고 다시 들어올 겁니다. 저는 최소한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지금은 충분히 저렴해지고 있는 지역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건 이제 입지가 좋은 지역과 상급지 아파트까지도 저렴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대표적으로 서울의 송파구와 강동구 쪽이 저렴해지고 있고 서울의 다른 상급지도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꼭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15년에서 2021년과 같은 상승장이 무조건 다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상승장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상상만 해도 설레이지 않나요? 지금부터 준비하면 다음 상승장에서 부자 될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짧고 굵게 다음 상승장을 잡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과 부동산 공부 방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요즘 연일 아파트 가격이 폭락한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핵심지부터 경기도, 인천, 지방까지 전부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제 무린이 시절을 생각해보면 저도 이런 뉴스에만 현혹되어서 무의식 어딘가에 집을 사면 안 된다라는 심리가 자리 잡았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잘 모를 때는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언론에서 하는 말이나 주변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이나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정보는 그저 현상을 해석하는 말들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과 재작년의 경우 각종 언론에서는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지금은 집값이 계속 폭락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그 어떠한 인사이트나 의견이 없이 그저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부풀려서 폭등이라고 하고 지금 내리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표현하기만 합니다. 부동산을 잘 모르는 불인이일 때는 이런 현재 상황에 대한 해석만 듣고 겁을 먹거나 부동산 투자는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며 바로 부동산에 관심을 꺼버립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현재 상황을 나만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힘을 길러야 하는데요. 단순히 수동적으로 정보를 듣는 게 아닌 그 정보에 나의 의견을 입혀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언론이나 주변에서 하라고 한 대로 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있나요? 작년과 재작년에 지금 집 안 사면 벼락거지 된다고 했을 때 집을 산 사람들은 집값이 수억이 하락했습니다. 각종 언론과 주변에서 공포심을 주입해서 집을 산 사람들은 손해를 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변 이야기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단히 생각해보면 부자는 소수이고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각종 언론과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생각들입니다. 그 대다수의 이야기를 따라간다면 대다수를 차지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될 확률이 큽니다. 반대로 소수의 길을 가면 부자가 될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즉 모두가 오른다고 할 때, 모두가 환희에 차 있을 때, 모두가 앞으로 전망을 좋게 볼 때, 그때는 그 길이 부자가 되는 길이 아닐 겁니다. 반대로 지금과 같이 모두가 안 좋다고 할 때, 누가 집 사냐고 할 때, 더 떨어진다고 할 때가 오히려 부자가 되는 길일 수 있습니다. 지금 정말 많이 떨어진 지역들의 분위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작년과 올해의 분위기가 급반전했듯이 내년 혹은 내후년에는 또 좋을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언젠가는 지금 분위기가 완전 바뀔 거고 지금의 가격 또한 추억의 가격이 될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투자를 잘하려면 기본적으로 대중의 예상과는 반대로 가려는 마인드가 필요한데요. 그러면 이러한 생각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다수와는 반대로 가야겠다라고만 생각해서 모든 투자를 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상승할 거라는 이유가 오직 다수가 하락한다고 해서라면 그 근거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근거로 인해 투자에 대한 확신도 없게 되겠죠. 그래서 딱 이 정도만 해보면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확신과 기준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루에 최소 1시간 이상은 확보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도 공부가 필요합니다. 입지조사, 시세조사, 가격 비교, 세금, 청약, 대출, 규제, 정책 등 공부할 게 많습니다. 이러한 공부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학교 전공 과목처럼 엄청 어렵거나 복잡한 건 아닌데요. 하루에 1시간 정도 세네 자리면 그래도 어느 정도 불인이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하루에 1시간, 3달 정도 투입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인이 되고 난 이후 퇴근하고 1시간 공부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피곤한데 다시 뭔가 책을 보고 공부를 한다니 그 마음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루에 1시간 정도 마음먹고 꾸준히 몇 달만 공부해보세요. 충분히 왕초보에서 초보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루에 1시간 확보를 했다면 그 다음으로 해야 할 건 뭘까요? 그 다음으로는 내가 사는 지역과 동네부터 공부를 하는 겁니다. 내가 사는 곳에는 어떤 동이 있고 어떤 아파트가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주위로 공원은 어디에 있고 학원가는 어디에 있고 학교는 어디에 있는지 정도도 알고 있겠죠. 그러면 이제 해야 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아파트들의 시세를 조사하는 건데요. 그냥 호갱노노나 네이버 부동산가 같은 어플에 들어가서 그 아파트 단지를 찍어보면 됩니다. 처음부터 책을 100권 읽으려 하거나 경제 뉴스부터 보면 어려워서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나다니면서 맨날 보는 저 아파트는 얼마인지 찾아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별로 비싸지도 않아 보인 아파트가 10억이나 한다거나 저 아파트는 엄청 좋아 보였는데 생각보다 싸다거나 내 궁금증이 점차 흥미로 변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나도 저런 아파트를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결국은 내 목표를 저 아파트를 사는 걸로 잡고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겠죠. 또한 이 아파트는 왜 이렇게 비싼지, 저 아파트는 왜 더 저렴한지 등 그 이유를 찾는 과정에서 실력이 늘어납니다. 내 동네의 시세와 그 이유를 완벽히 마스터했다면 이제 그 원리를 다른 지역에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내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제 점차 지역의 범위를 넓혔다면 그 다음으로는 실제로 매수를 해보는 겁니다. 요즘엔 이전의 실거래 그래프는 어플에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언제 올랐고 언제 내렸는지 클릭 몇 번에 다 알 수 있죠. 하지만 내가 그 시기를 겪지 않고 단순히 그래프만 보는 것과 그 등락을 실제로 경험해 본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아파트를 하나 매수한다면 그 시세를 내 온몸으로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대부분 첫 아파트를 사면 매일 실거래를 확인합니다. 실거래가가 올랐는지 호가가 올랐는지는 매일 체크해 보는데요. 그렇게 내가 가진 아파트의 시세를 계속 체크해 가다 보면 시세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면 왜 오르는지 그 경험을 그대로 겪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내린다면 왜 내리는지도 알게 되겠죠.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더 아파트에 관심을 갖게 되고 시세가 왜 변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주위의 아파트도 함께 보면서 내가 매수한 아파트 말고 더 좋은 선택지는 없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다음번에는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은 간단하게 현재 가져야 할 마인드와 부동산 공부하는 3단계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요약하자면 대중과는 반대로 가려고 하는 기본 마인드를 갖춰야 하고 일정 시간을 투입해서 내가 사는 지역부터 공부를 하고 최종적으로 매수를 해봐야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여러 책도 읽고 유튜브도 보고 강의도 들으면 더 좋겠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부동산 빙하기에 관심을 꺼버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